여성의 시선으로 사회적 정의를 묻는다.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천상여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녹음을 2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2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이 와 계십니다. 새로운 분을 자주 만나게 돼서 좋은데요. 해장 상담소 이번 방송과 다음번 방송은 이분과 함께 둘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땜빵으로 출연한 무율이라고 합니다. 무율. 예. 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무율이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긴장하지 요소. 마시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춘 이름이고요. 제가 드라마 강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술인이 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무율이라고 이름을 무율이 육룡이 나르샤에 나왔던 네네, 분이신가요? 예. 무술인이 꿈이시면 무술을 뭐 하시고 싶다는 건가요? 지금 무술을 하고 계세요? 드라마부터 안 물어봐요. 드라마 물어봅시다. 제가 네. 드라마 강의라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드라마를 다 섭렵하고 있거든요. 일주일 내내. 예,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볼 드라마가 있나 보죠. 예, 최근에 이제 아시지만 닥터스 재밌고요. 그다음에, 엄청나죠. 예, 그다음에 원티드. 원티드는 조금 디마프 훌륭하고요. 예, 네. 공심이. 공심이까지. 아이가 다섯. 아이가 다섯. 가만 산성. 예, 여기까지. 가만 다, 산성은 예. 조금. 그래 네. 그런 거야. 요거까지 다 보고 있고요. 그건 심각한데. 빠진 거 있으면 예. 이렇게 케이블 해가지고 다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그 혹시 뭐 아침 드라마도 보세요? 아침 드라마 못 봐요. 출근해야 돼. 뭐 다운도 받아서 볼 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뭐 무술은 그래서 드라마 강의여서 이제 드라마에서 따왔다 예. 이름을. 예. 그리고 무술하는 무율이잖아요. 네. 제가 무술인이 꿈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제가 맞는 것도 싫어하고 때리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싫어했는데 이게 무술은 꿈이에요. 무술인이 되는 게.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제 합기도를 배워가지고 한 7개월 정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7개월 다녔는데 이게 막 패대기 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갈등과 번뇌를 하다가 그게 길게 얘기해도 돼요? 제가 이제 7개월을 하다 계속 좀 더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승급 신사가 있어요. 이렇게 7개월 하면 벌써 승급이 돼요? 승급이 이게 띠가 하얀 띠부터 해서 착착착 올라가는 게 있어요. 짧게.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서 하는데 제가 직장인 반을 다니다가 토요일 되면은 초등학생부터 다 오는 그 승급 신사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데 스트레칭을 하려고 딱 섰는데 검은 띠를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저에게 야 뒤로 가 이런 거예요. 저한테. 띠가 제가 흰색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 뒤로 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왜 반말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상처를 받고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분은 띠가 더 위시라 반말하신 건가? 검정색 띠라서 거기 딱 그 계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상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또 그 와중에 높이 말하셨어요? 예, 대응도 못하고 왜 반말했을까 막 그리고 이런 굴욕감 막 그런 것 때문에 초등학생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요. 정말 세상을 어렵게 사시네요. 그렇지만 곧 다시 무술의 길로 들어서서 훌륭한 사람이 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무술의 꿈을 안고 사시는 이제 무율님 을 오늘 자리 함께 했고요. 무율이 요즘에 의술을 배워서 의사로 나오고 있죠? 네. 닥터스 아닌가? 맞아요. 예. 네. 아마 장미꽃뱀님 오늘 출연 안 하셔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이 지금 본업이 바쁘십니다. 스케줄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지만 다음에 또 나오실 거니까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질문 또 안 하세요? 질문요? 오늘 나온 거 뭐 소감 같은 거? 네, 소감 묻겠습니다. 벌써요? 끝날 때 물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그래도 합시다. 오늘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일단 제가 컨디션이 되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휴가를 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휴가를 내고 늦잠을 잤어요. 8시까지. 그리고 오전에 막 이거 오늘 나온다고 되게 긴장했는데 되게 기분 좋은 긴장. 그리고 지금 벌써 마음은 한 3번 정도 팟캐스트 녹음이 끝난 상태. 그래서 일단 좋아요. 컨디션. 특별히 하실 얘기도 없는데 뭘 물어보고 아니 뭐 그러세요? 좋은 긴장감 이런 거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럽시다. 알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개봉한 지 일주일 됐는데 아마 이거 방송을 들으실 때쯤에는 한 2주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예. 화제의 영화 서프로젯. 되게 영화 이름 어렵습니다. 서프로젯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900년대 초 영국에서 있었던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영화입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딱히 스포일러랄 게 없는 게 이게 뭐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되게 봤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고단하고 되게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요즘에요? 예. 네. 계속 그랬어요. 9개월 동안.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친구가 네. 그냥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네. 무슨 영화인지 모르고 간 거예요. 네. 그냥 영화를 보러 간 거죠. 네. 갔는데 이게 또 여성 영화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신기하다. 이건 여성 영화제나 개봉할 영화네라고 여성 영화 때 실제로 아마 개봉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18회 때 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했구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보았는데 이게 저는 영화 제목이 영어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영화 제목을 제대로 못 읽어요. 서프로제트. 예, 서프로제트. 못 외우실 것 같네요. 예, 못 외워요. 이게 많은 사람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제목이.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참정권이 서프라이즈가 참정권이라는 그렇죠. 예. 단어이고 예. 서프라제트가 예. 뭐 영국과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을 했던 운동가들을 예. 지칭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요걸 봤잖아요. 네. 보고 난 뒤에 이제 그냥 빨리 짤막하게 소감을 얘기하자면 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제 막 미친 듯이 재밌진 않았어요. 그냥 좋은 영화를 봤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전 사도를 뭐 안 봤거든요. 사도요? 사도 아시죠? 아, 저기 저기 뒤주에 그 갇혀 죽으신 예, 분 예, 그 예. 영화요. 예, 그게 예. 이제 저기 역사 영화라고 해서 예, 예. 한때 그게 붐이 워낙 이제 연기자들이 연기를 잘하기도 하는데 예. 그게 딱 개봉되고 난 뒤에 학부모님들이 네. 자녀의 역사 교육을 시키느라고 네. 그 영화를 진짜 많이 보러 갔대요. 아, 영화가 재밌기도 하겠지만 아, 역사 영화를 그러니까 공부시키느라고 보러 막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그런 차원이라면 이 영화는 꼭 봐야 되는 부모님들이 꼭 데리고 가서 봐야 되는 그런 영화. 사도도 역사 공부 시키다 보는데 그렇죠. 예. 이런 영화도 역사 공부 차원에서 당연히요. 예. 자녀들을 예. 데리고 가서 예. 꼭 영화를 예. 함께 봐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0만 명 채워보자. 네. 뭐 이런 예. 뜻이신 거죠? 네. 네네네. 네. 일단 영화 홍보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상을 영화 홍보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안 되나? 통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가? 네.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봤는데 사실 저는 좀 뭐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아 그런 말이 되나? 아니 되죠 뭐 예, 안 예, 될 게 뭐 예, 있겠어요. 근데 제가 방금 이제 오기 전에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그분은 보고 나서 피가 끓었대요. 정말 그래서 훌륭하시다 이제 이랬는데 이 영화를 저는 이제 그 CGV의 무슨 되게 작은 관에서 아트 영화 하는데 이제 예. 그런 데서 봤는데 지금 상영관이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벌써 10,000명을 넘었대요. 상영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이제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입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럼 오늘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짜놓은 것 같다, 그죠? 그 상영관에서 폭행 사건이 있어서 또 요 며칠간 트위터를 좀 달구었죠. 그 강변 CGV인가요? 광진 CGV 어딘지 모르겠고 어쨌든 어디 CGV에서 한 그 중년 남성이 이제 이 영화를 보러 와서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에게 이제 시비를 걸다가 결국에는 폭행을 한 그런 사건인데 그 과정에서 막 그 약간 쌍욕도 막 여성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방송을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방송 팟캐스팅에 상관없나? 공중파 아니니까? 예. 씨발년들 보지 달린 년들이 구멍이 2개면 다야라는 욕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 야 바보야 3개야 이러면서 네가 2개고 이런 그런 댓글도 있대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여튼 많지 않나? 아니 뭐죠? 몸 전체 말고요. 네, 알겠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구멍이 2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순진한 척 하실 거예요? 아, 네, 죄송해요. 네. 네,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당사자분이 이제 대응을 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응 과정이신 것 같은데 이 트위터를 보니까 이 일 때문에 이제 완전 열받아가지고 영화를 이제 뭐 단체 관람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 남성분은 이 영화를 근데 아까 무율님도 모르고 그냥 친구한테 끌려온 거잖아요. 끌려갔죠. 네. 영화 못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영화 이 남성 좋아해요. 이 남성분도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작정하고 오지 않았냐, 뭐 이런 추측도 되게 많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저는 그걸 작정하고 11,000원을 쓰고 영화관을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죠. 굳이 내가 시비 좀 걸어보겠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왔더니 그런 영화라서 기분이 상한 거가 아닐까. 아직 영화 시작하고 나서 이게 중간에 그랬던. 맞아. 중간에서 상영이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한 거니까 보다가 좀 짜증난. 영화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영화관에 와서 시간대 그냥 대충 맞는 거 들어왔는데 영화 내용이 자기의 생각과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영화 제목이 영어인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저는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와서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툭툭 치고 뭐 계속 시비 걸고 앞자리도 쳤다는 얘기가. 네, 앞자리에 계신 분한테도 막 발로 뭐 이렇게 하고. 영화관 갔을 때 그거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사람이 있어요. 황당하게. 영화 보다가 영화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되는 거를. 근데 나가면서도 꼭 그런 게 있거든요. 영화 끝나고 나가면서도 굳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데 혼자 지루했어. 재미없었어. 그러고 하면서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도. 저 예전에 그 아가씨 볼 때였나? 아니 아가씨 아닌데. 캐롤. 캐롤. 제 캐롤 봤을 때 옆에 중년 부부가 같이 봤는데 저 같이 보면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 두 부부도 한 부부인가요? 그 부부가 나가면서 여성분이 영화 너무 재미없다고 무슨 이런 영화가 다 있냐고 이러니까 남자분이 왜 재밌구만. 그러니까 그 여자분 재미없다는 말도 막 거슬리고 남자분이 재밌다고 하니까 그 말도 거슬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참 그냥 어떤 영화인지 사람들이 좀 알고 와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아니 예상 안 하고 왔는데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그 사람은 둘이서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근데 나가면서 둘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꼭 굳이 혼자 와서 나갈 때 그 감상을 꼭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중간에 승질내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내가 왜 나가느냐 요걸 밝히기 위한 거죠. 그래서 화장실 말이 오면 화장실이 왜 화장실이 급하지? 이라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듯이 기분이 나쁘다 이런 거 표현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그러니까 우연히 왔다가 이제 영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비 걸다가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또 폭행까지 하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추측이 가능하다.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모든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영화관 갔을 때 앞뒤 사람, 옆 사람 특히 이제 뭐 굉장히 죄송하긴 하나 남성들이 특히 앉았을 때 이 약간 우려가 계속되고 이게 좀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차거나 뭔가 옆에서 떠들거나 이제 그랬을 때 남성이었을 경우에 이게 문제 제기하기가 굉장히 큰 맘을 먹고 문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거의 얘기를 못 하죠. 그리고 영화를 망치죠. 이 영화 말고 다른 영화관에 영화 볼 때도 보통 영화 볼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참 영화관을 참 마음 편히 영화 한 편 보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돈이 많으면 뭐 골드 클래스 이런 데 가가지고 스크린 하나 달아요 집에 빔이랑 요즘 하니까 그 정도 되죠 뭐. 근데 그거는 뒤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많죠. 그 과자 소리 저는 좀 그런 거 좀 그렇거든요. 과자 봉지 뜯는 소리. 씹는 소리. 그러니까 저는 혼자 봐야죠. 스크린 다셔야겠네요. 그 특히
이 사건에서 이제 뭐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경찰이 가해자한테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피해자한테는 아가씨냐 아줌마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다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 뭐 그러니까 이제 여자 선생님이라고 나중에는 호칭을 썼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황당. 예. 아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호칭이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다 하지.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워낙에 본래 경찰관이라는 거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남성들한테는 선생님이라 부르고 여성들한테는 아가씨냐 아줌마냐 이렇게 막 갈등하면서 막 아니 말씀을 드려요 지금. 딱 모두 딱 그냥 선생님이라 불러. 그죠? 그런 게 딱 정말 왜 그랬을까 싶네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아니고 피해자한테 선생님이라고 맞아요. 하고 가해자한테 약간 기분 나쁘니까 너 나쁜 놈이니까 너 아저씨야 총각이야 모를까. 아니 지금 피해자한테 말이야. 아저씨야 청년이잖아요. 예? 아저씨냐 총각이냐 뭐예요? 아저씨 반대말 총각 아니에요? 청년. 청년의 반대말은 중년. 그렇죠. 미안해. 그러니까 제가 되게 깔끔한 성격이거든요. 네, 그러게 다 지적을 하시네요. 근데 지적이 안 맞았네요. 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얘기가 됐던 게 기사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이었는데 기사 제목이 영화관에서 팔 안 치운다. 옆자리녀 폭행 혐의 40대 조사. 그러니까 뭐 옆자리녀 뭐 이런 류의 말들이 이제 제목으로 뽑혀서 나와가지고 그러네요. 예, 피해자가 이제 항의를 하면서 이제 제목이 변경됐다라고 하고 이제 담당 기자의 사과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 이 사건을 이제 뭐 취재하는 기자였다 이러면 제목을 뭘로 다시겠어요? 너무 어렵나요? 아니 어려운데.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 본 걸로 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일단은 팔을 안 치운다. 이게 또 문제인 거죠. 옆자리녀 말고도 팔 안 치운다. 이거는 그 남성의 어떤 이야기니까. 예. 그 사람 얘기를 써준 거죠 앞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바꾸면은 그러니까 마치 팔을 정말 안 치워서 폭행을 당한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읽혀지네요. 예. 그리고 폭행 혐의라고 했는데 이것도 현행범임에도 불구하고 혐의라고 쓰는 게 맞죠? 그래 뭐 이런 걸 만약 제목을 다시 한다 그러면은 좀 짧고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기사라는 거는 제목이 내용도 드러나야 되고 영화관에서 진상 부리던 남성 또 여성 폭행 별론가? 딱 이어서 모르죠. 전 데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딱 이어 싶은 대로 하세요. 영화관에서 진상 부리던 남성 심표 또 여성 폭행. 그럼 내용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또는 뭐죠? 지난번에도 했다. 계속 하고 있다 지금도. 폭행이 자주 발생한다. 자주 발생한다. 뭐 이런 거죠. 문제다. 진상 부리던 남성. 요거 핵심. 별론가?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가볍게 물어보신 거예요? 굉장히 어렵네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알았습니다. 캐릭터를 제가 잘 파악하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 내용도 기사도 그런데 일단 여성 있잖아요. 이 문제 제기하고 대단하신 분 같죠. 참 잘하셨죠. 너무 용감하고 뭐랄까 훌륭하신 여성분들이 참 많다.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일단 이렇게 맞게 되면 뭘 하고 말고 떠나서 툭툭툭 칠 때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왜 그러시냐라고 그 존댓말로 항의를 했대요. 항의할 수 있을 거냐고요. 툭툭 칠 때 가만히 있기엔 좀 자존심은 상할 것 같은데. 전 팔을 살그머니 빼겠어요. 좀 이렇게 빼잖아요. 네. 점점 자리를 더 저한테 자꾸 온다고요.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 딴 자리로 피한다. 주로 저희 팟캐스트에 그 참여하신 분 중에 회피형이 많아요. 아니 저는 근데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저는 말을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싸움이 이렇게 말을 서로 하게 되면 싸움이 붙어요. 말로 안 하고 저는 어떻게 입에다가 손을 갖다 대요. 더 기분 나쁜가? 그래서 뒤에서 막 영화관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참다가 뒤를 싹 돌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분 나빠하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또 조용해지기도 하거든요. 팔걸이 저는 이 상황이 좀 되면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자리로 간다? 자리가 꽉 찼으면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죠. 말해야 되겠네. 그죠? 그죠? 예. 예. 여튼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좀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옮길 자리도 없고 내가 영화를 맞아요. 보다 중간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이 사람은 계속 나의 영역을 침범해 오고 이러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왜 그러시는 거냐라고 예.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쌍욕을 이제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폭행까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뭐 기분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그렇게 되면 영화를 한 편으로 이제 2시간 동안 몰입해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완전 모든 사람에게 사실 이건 환불을 해줘야 돼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환불해 줬대요, 근데. 아, 환불해 줬대요? 예, 예. 아, 재상영을 다시 틀고 나서 그다음에 그랬는데도 이제 환불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상영을 못 볼 사람도 있잖아요. 바쁜 사람들. 아니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틀었다는 거죠. 그 환불해 줬을 걸? 그랬을 거예요. 환불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왜냐면 집중이 안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는 계속 그 사건이 또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요. 이게 심장이 떨리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 주변 분들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뭐, 그래요. 예, 많이 놀랬을 예. 거라고 생각해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신고도 하고 막 이제 이랬을 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경찰서는 따라갔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관객으로 필요하다. 하면 필요하다. 증언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시죠? 예.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아까 얘기해서 조금 이어서 하자면 이 언론의 강박적인 어떤 여자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얘기를 그때 강남역 사건 이후로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요즘에 뭐 요즘도 계속 나와요 이게.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지? 시대 뒤떨어지는 기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요. 예. 그러니까 이 흐름을 못 읽는 거죠. 못 읽는 거지. 이러면 안 돼, 기자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 기자한테 항의를 했더니 또 이분이 뭐 뭐래요? 트윗을 하셨다고 그래 트윗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헐. 그러니까 기껏 자기 구역도 아닌데 가서 보도를 해줬더니 뭐 이렇게 한남충 취급을 받았다는 등의 또 이제 이런 트윗을 하셔가지고 예. 기껏 막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항의를 하셨대요, 그 기자분이. 자기가 트윗으로 이제 그 불만을 표시한 표현했어요? 거죠. 예. 참 자격이 없네. 그럼 기자로서 기자로서, 조금 더 예,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그죠? 예. 잘 되면 좋겠네요. 예. 예. 반성하시고 그거는 예. 좀 하셔야죠. 예.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뭐 누가 그거는 기분 잘- 나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문제 제기를 받으면 마음은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성을 작동해야죠. 그건 잘못된 거구나. 기분 나쁘지만 잘못됐네. 반성하고 또 고치면 사람들이 또 넓은 마음은 또 다 받아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아니 거기에 그렇죠. 맞는 얘기인데 네. 거기에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니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는 거는 예. 아니 기껏 가서 맞아요. 자기가 도와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내용이 자기가 봤을 때 새끈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보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튀어보려고 한 건데 문제 제기를 받았어. 자기가 뭘 그렇죠. 잘못했는지 몰라. 자기가 근데 마치 뭔가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보도를 한 양, 피해자를 위해서 보도를 한 양, 기껏 가서 해줬더니 자기를 이렇게 취급했다. 아니 그 제목을 이렇게 안 했어야지 그러면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했으면 일관성이 없네. 그렇죠. 예. 그 사건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으면 이렇게 했으면 안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즘에 더 극악한 것들을 좀 보면 이 박유천 씨 사건에 막 고소녀라는 예. 표현을 4, 5년 막 정말 이 수준 미달의 수준 미달이네요. 상황을 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오늘 이후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거 많이 저희 듣는- 그죠 한 5천 명, 아니 5천 5천만 명, 몇 명 듣는 걸로 하죠. 예, 그래. 오늘 이후로 안 그러실 거예요. 많이 들으시니까. 예. 네. 아니 영화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서 수다 떠는 거, 뭐 과자 먹는 거 이건 말고도 어. 저는 영화관에 추억이 되게 많거든요. 그 영화 키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혼자 온 여성들한테 막 수작질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저한테는 없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게요. 혼자 온 여자 옆자리 예매 방법이 온라인에 예. 막 떠돈다네요. 와, 나 그러니까요. 진짜
아,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예, 근데요. 예, 그런 일은 없으셨을 것 같고. 그래. 아, 이런 일은 별로 안 당해보셨다 이런 거죠. 제가 무유리잖아요. 무술하게 생기셔서. 예. 딱 겉에서 보면 딱 그렇거든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좀 아니다. 그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그 소도시에서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입석이 있었어요. 영화관에. 아, 영화관에. 예. 서서 보는 게 있었어요. 모르시나? 저는 그쪽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서서 시골이라 그런가? 그래서 서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예. 분명히 어린이 영화를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자꾸 뒤에 사람이 자꾸 앞으로 미는 거예요. 제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거든요. 자꾸 밀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성추행범이었던 거예요. 근데 개념이 없으니까 그게 자꾸 뭔지를 뒤에 서 있던 사람이. 근데 이게 느낌이 엉덩이 있는 데가 결국 엉덩이를 누가 만지고 느낌도 이상했어요. 그게 이제 고추인지 몰랐던 거죠, 저는.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막 뭐가 하여튼 안 좋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쳐다봤어요. 얼굴이 좀 빨개요. 이 남자가. 그 얼굴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제가. 그 얼굴을? 예. 원래 기억력이 좋긴 한데 그 얼굴이 불그스름해서 파마를 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잊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그 다음부터 제가 입석으로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없어지긴 했지만 충격. 저는 한 번 그런 일을 겪으면 어릴 때는 그쪽을 안 가는 게 저의 대응 방법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바바맨을 만나면 그 골목을 안 가고, 누굴 가죠. 만나면 거기를 안 가고, 화장실에서 누굴 또 보면 또 화장실을 안 가고 뭐 이런 거. 화장실에 누구 본 적 있죠? 화장실에서 어디에? 화장실 안에서요? 위에서. 누가 나신 아닌가요? 위에서 눈 마주친 적 없어요? 화장실 앉아 있는데 지금 위에 화장실 얘기해도 되나요? 하세요. 영화관에 우리 매 회마다 화장실 얘기합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제 꽃뱀님이 먹는 얘기 했잖아요. 화장실에서. 예.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화장실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뭘 먹는다는 걸 상상을 못할 그런 데인데 그 푸세식 화장실에 운동장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조회 시간 뭐 끝나고 체육 시간 중간에 화장실 가라고 있는데 급해서 갔더니 뭐가 느낌 이상해서 고개를 딱 든 거예요. 위에가 뒤에가 산이었거든요. 근데 화장실 위가 뚫려 있었는데 남자애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는 몰카가 없었던 거예요. 직접 다 출연해왔던 거예요. 직접 출연. 완전 제가 그 눈을 또 마주쳤잖아요. 너무 놀랐겠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인데. 아니 왜 저기 있지? 저기 왜 있지? 더러운 데를. 아니 왜 위에서? 그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안 갔잖아요. 그 다음부터 화장실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아요. 하루 종일? 네. 저는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저는 참아요. 그럼 물을 안 마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물을 안 마셔요. 그리고 지금까지 물을 안 드시는 이거 되게 농담이 아니죠. 최근에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무슨 말을 안 마시고 지금 몇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신 도사님이 앞에 계십니다. 뭔 소리지? 좀 황당하긴 한데 근데 진실이긴 한데 말하니까 좀 웃기네요. 아유 참 심각한 여성의 현실인데 되게 그죠? 아니 화장실을 가면 사람과 눈이 마주칠까봐. 아니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특히나 웃기네요. 예, 어쨌든 그래서 화장실을 안 갔다. 화장실이 진짜 그래서 물을 못 마신다. 그리고 진짜 배가 너무 아파서 조퇴라고 간 적도 있어요. 그 화장실을 안 가고 친구 집에 가까이인데 가거나 뭐 이렇게 하고 화장실에 잘 안 가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화장실 이게 환경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세식이 되고요. 내부로 들어오고 내부를 이제 활용하고 뭐 이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갇힌 적도 있거든요. 화장실에 사연이 많으시네. 1학년 때. 1학년 때요? 짝이 남자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아니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문을 밖에 잠그고 간 거예요.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뭘 꽂은 거죠. 작정을 하고 괴롭히는 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휴리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싶구나. 제가 되게 얌전하고 막 때리면 맞고 그러니까 저는 맞는 것도 아프고 그래요. 다 그래요. 붐 때리면 다 아프고. 아니 옆에 여기 뭡니까 여기 뭐라고 하죠 여기를?
뭐죠 여기가? 여기 지금 저희가 텔레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어깨랑 팔꿈치 사이. 여기 이름이 따로 있나요? 있어요. 여기가 여기에 네. 멍들어 본 적 있어요. 짝꿍이 하도 때려가지고 진짜요? 막 하도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요. 여기 멍이 들 정도로 제가 그렇거든요. 강석호. 지금 팟캐스트로 찾습니다. 강석호. 그분이 이제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이제 자료를 괴롭히고 아마 화장실 문 잠근 것도 그 친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끝났잖아요. 네. 이게 밖에 있던 아무도 화장실 몰랐어요? 다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정말 밖에 푸세식 화장실에서 갇혀가지고요. 푸세식이었을 때. 예. 무섭겠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떨었겠어요. 화장실 안에서. 무서운데 푸세식 화장실. 그러니까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오지도 않아요. 운동장이니까. 아니 그러면 자리가 비어 있으면 누구라도 선생님이나 저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평상시에 좀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죠? 저는 학교 다니는 게 되게 싫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동네에 이런 얘기 계속 해도 되나? 아니요. 좀 짧게 해주세요. 집에 맨날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 땡 하면 집에 가고 그랬어요. 네. 이게 규칙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땡 하면 가야 되는 집에 가는 걸로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아는 척 했죠. 그래서 1시간 맞추고 집에 종종 가가지고 선생님이 저희 아빠는 전화했어요. 자꾸 수업 시간 빠지고 집에 간다고. 그래서 화장실도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쉬는 시간 다음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예. 이제 화장실 오니까 예. 그럼 1시간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 저 화장실 갇힌 적 되게 많아요. 아니 이거 성인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 계속해도 돼요? 외국 여행 갔다가 신기해서 외국 여행 갔다가 갇힌 건 아닌데 이태리를 간 거예요. 네. 로마에 그 기차역이 있는데 화장실 문 여는 방식이 좀 달라요. 한국하고. 이게 무슨 손잡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앞 밑에가 다 막혀 있던 거예요. 밑 여기 조금만이고 근데 갑자기 문을 열려는데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기차는 타야 되고 너무 당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질러갖고 막 안에서 막 두드렸는데 사람들이 뭔 일인지 모르니까 문은 제가 잠궜잖아요. 화장실 문은. 아무데나 안 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통한 갑자기 영어가 저 영어 싫어하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SOS! SOS!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먹었어. 헬프미도 모르고 SOS! 그러고 이제 막 내가 SOS를 친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밑으로 문 밑으로 손을 내밀면서 SOS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문이 딱 열린 거예요. 또 알아. 문이 열렸어. 갑자기 문이 딱 열리고 딱 열었더니 사람들이 동그랗게 문 앞에. 화장실 근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잖아요. 좀 이게 약간 선진국 갔을 때 그때 이제 한국이 못 사니까 그렇죠. 그런 예. 문을 잘 몰랐던 거죠.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당황을 하니까 더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화장실 얘기하다. 아니 성취 영화관 얘기. 그래서 영화관에 그런 이유로 저는 잘 안 간다. 입석을 안 했다. 지금 입석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죠.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네. 정말 어떤 공간이 그죠? 예. 참 저는 참 그런 많은 공간이 다 예. 그런 공포의 공간이었어요. 그럼 영화 본격적인 이제 우리 영화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요. 이제 너무 많이 도는군요. 예. 이제 영화비 빨리 들어갑시다. 예. 아니 영화를 이제 영화가 좀 이렇게 그래도 그죠 많은 스토리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약간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맞아요.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제일 뭐 원래 좀 약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날도 조금 충격적이다 생각했던 거는 마지막에 이제 그 여성 참정권이 각 나라에서 몇 년도에 실현됐는가 이제 이게 쭉 잔막이 올라가는데. 배신감, 스위스 1970년대 이 배신감. 아니 저 나라 저럴 수 있나? 저도 완전 배신감.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저럴 수 있나? 좀 충격적이었죠. 예. 그러니까 제일 뭐 최근에 된 나라가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 아니 뭐 2015년에 됐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뭐 배신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렇다기보단 이 세계가 정말 아직 멀었구나. 이 여성 참정권이 아직도 안 되는 나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인데 스위스에 대해서는 아니 최근에 기본소득 투표한 나라가 여기 스위스 맞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참
여기 되게 그래서 이런 속도가 빠른가 봐요. 뭐 그런 걸로 생각합시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들이 되게 옛날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맨 그때 자막이 정말 네. 좀 충격적이다. 계속 그것이 되고 있고 현재도 있다. 예. 그러니까 ING다. 예. 그래서 그게 조금 그런 의미로 아마 예. 마지막에 자막을 이렇게 쭉 잘 넣으신 연도를 것 같아요. 넣은 것 같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성 참정권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이제 소위 거기서 이제 지도자라고 나오는데 펜커스트 예, 라는 분이 최근에 제가 알라딘 보니까 이분 책이 발간됐더라고요. 예. 역시 빠른데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라는 저는 이제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말을 이 펜커스트가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이고 이분의 자서전 그렇죠. 이번에 자서전. 발간 그 책이 자서전이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펜커스트라는 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저도 조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좀 다시 보게 되잖아요. 평에 네네. 대해서. 네. 그래서 끝나고 난 뒤 이제 글을 읽을 때 아 정말 이 펜크허스트라는 분이 멋진 말을 진짜 많이 했구나. 하나 써왔는데 읽어도 돼요? 네, 그러세요. 우리는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돌멩이를 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아 좋지 않아요? 예. 감명 깊습니다. 되게 이런 말들이 이렇게 조금 울리면서 뭔가 좀 가슴을 뛰게 하는 제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를 1900년대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그러니까 게 이렇게 보면서 약간 뭐 이런 표현을 기시감이라고 하는 건가? 뭐 어쨌든 되게 그냥 지금 있는 일 같고 별로 다르지가 않고 예를 들면 맞아요. 그 당시에 여기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모드라는 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 여기에서 그런데 뭐 이제 거기 세탁 공장에서 남성과 임금 차별도 있고 맞아요. 그죠? 임금차별. 임금 차별도 있고 그리고 뭐 가정 폭력 문제 바이올렛이라는 여성이 이제 가정 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어느 정도 사는 부유한 여성이 나오는데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이제 본인이 못 갖는 것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지금하고 그렇게 뭐 별로 달라진 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서 정말 달라진 게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펜커스트가 그 당시에 그 당의 정당 활동을 했었대요. 정당 활동을 통해서 맞아요. 그 권리를 획득해라라는 거 이제 계속 사람들이 얘기했고 그래서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정당 가입도 가능했고 정당 활동도 가능했는데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게 되게 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펜커스트가 사실상 그런 뭔가 그 제도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변화를 계속 가져와 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지금 현재 권력자들의 선의에 기대서 이게 쟁취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깨달으면서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우체국에 막 폭탄 넣고 이렇게 맞아요. 막 튀는 이런 창문 깨고 뭐 이러는 거. 뭔가 좀 우체국 아니고 우체통. 우체통. 예. 그래서 좀 그랬어요. 왜요? 편지 보냈는데 날아가면 되게 그렇대서 걱정돼. 내 여기 편지. 날아가는 편지가 제 편지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잘못됐죠. 딴 생각 막.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그 저기 저택 새로 지은데 거기다가 폭파시키고. 네네. 예.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평을 읽으면서 그 사실도 알았는데 그 당시에 그 총리가 이 여성 참정권에 대해서 되게 반대했었는데 그 총리의 증손녀가 여기 나오는 거기에서 약사로 나오죠. 약을 짓는 보넨 카터. 그 사람이 증손녀래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그러네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영화 잡지를 봤더니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시네21의 김혜리 기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김혜리 기자의 영화 별점 평이 되게 의미 있었습니다. 경고, 극중 사건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그래요. 멋지네요. 참 표현도 잘해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게 다 이거였는데. 그래요. 역시 기자는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멋지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끝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자막 올라가기 전에 그 왜 국왕한테 몸 던져가지고 말 경마장에서 했던 분 있죠. 이름이 뭐더라? 에밀린? 데이비슨
뭐라고요? 뭐 하여튼 있어요. 그분 있잖아요. 네네. 그 말에 몸더지신 분 장례식 대열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 장면에 네네네. 여성들이 다 운집해서 예. 대오를 형상하여 예. 오는 장면인데 그게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딱 흑백으로 맡기고 실제 장면을 이렇게 딱 보여줬잖아요. 예, 그 당시 예, 장면이- 화면으로. 예.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게 딱 몸에 닿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막 올라가고 요게 되게 울리는 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러니까요. 참 그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저 이거 갖고 또 뭐 하나 또 읽은 거 얘기해도 돼요? 하세요. 뭐 묻지 마시고 하십시오. 아 제가 또 이제 딴 데 빠질까봐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막 글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음. 근데 시내 21인가 그랬을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읽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어떤 표현했던 글이 있었어요. 좋은 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질 지금과 다르지 않는 삶이 있고 행동에 나서면 무언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길이 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딱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죠? 예. 아니 뭐 어쩌실 거예요? 나한테 저한테 좀 물어보시. 아니 뭐 어떠실 거예요? 저요? 예. 행동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질 지금과 다르지 않는 삶이 있을 거고 행동에 나서면 뭔가 바뀔 수는 있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뒤가 더 매력적이긴 하네요. 아 매력적이에요. 예. 예. 저는 앞쪽을 선택. 아니 좀 왜? 아니 그냥 지금이 응. 지금 이렇게 막 예측 불가능한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건 보수인데. 제가 딱 보세요. 여성 운동 안 했으면 완전 큰일 날 사람. 다행인 사람인 거죠. 계속 깨우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멈추지 마셔야겠네요. 계속 해야 됩니다. 완전 보수적일 수 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조금 자연스럽게 주어질 지금과 다르지 않는 삶을 원하나. 근데 누군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이 있긴 한데 제가 행동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진다면. 근데 이게 후반이 매력적이시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예. 뭔가는 변화가 변해야 온다.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현실 지금 있는 현실 그대로 간다. 예.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소수자나 약자들이 주로 이제 행동을 하겠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의 현실을 바꿔야 하니까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후자를 많이 선택하게 가지신 분인가 봐요. 뭐 좀.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됐나 싶은데 저는 가진 게 아니라 예. 지금 갖고 있는 거 적지만 가진 게 없지만 이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긍정적인 인간. 안 되겠네요. 근데 행동해야 돼요. 다 같이 뭔가 행동해야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생각난 게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행동했던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 순간이 이제 오는 거고 그거 딱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한국 사회 이제 출산휴가. 네. 예, 육아휴직. 네. 너무 그런가요? 책정. 아니 근데 진심이에요. 저는 역시 교과서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이미지가 그렇게 되나요? 아니 되게 출산휴가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금 예. 누구나에게 다 누리고 그러니까 있고. 예전에 어떤 선배 페미니스트들의 운동과 예. 투쟁과 그런 게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도 안에서 예. 누리고 살고 있다. 예. 근데 이제 그 제도는 이제 있긴 한데 예. 완벽히 이렇게 또 작동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참정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때 참정권이 그때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참정권이 똑같이 있지만 예. 남녀에게 이것과 관련한 동등한 권력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그래서 뭐 제도는 있지만 예. 정치에 대한 어떤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동등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여줘서 사실 그때 투쟁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조금 세게 나갈 필요가 있겠지 않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죠. 제가 또 예. 아니 그리고 그 이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너무 익숙하게 누리다 보니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를 뿐더러 그 이제 법 하나 하나가 왜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이 남녀고용평등법 이름 지금 바뀌었지만 그 법도 하나 하나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걸 싸움을 통해서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의미를 지금 다 별로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또 교과서인가요? 되게 진지하시네요. 네, 아니, 맞는 얘기세요. 예. 맞는 얘기신데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920년에 이 참정권이 부여됐는데 흑인 그 당시 이제 노예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건 1870년이라고 돼 있네요. 아까는 정말 여성이 최후의 채우네. 예. 참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참 할 일이 되게 많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영화에서 처음 시작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대사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다음엔 법을 바꾼다 할 테고 그 다음엔 의회에 진출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할 판이다. 이분이 약간 미래를 정치신 너무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 아이고 그렇지 이러면서 예. 오늘 그럼 영화에 대한 얘기는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뭐 영화- 하시는 네. 그 영화에 예. 좀 의문 좀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그 모드 주인공으로 나왔던 모드의 네네. 남편 있잖아요. 예. 그분을 좀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이입이 좀 안 됐는데. 그분한테 입댐 이상하죠. 아니지. 이입이 아니라 이해? 가좀 안 되는 네. 게 그분이 그 남편으로서도 별론데 아버지로서 그렇게 저는 친아버지가 아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그죠? 아니 뭐 꼭 친아버지가 많이 이렇게 애정이 있다라는 건 아닌데 너무 약간 그러니까 설명이 없이 그러니까 그죠. 약간 이해는 안 되긴 하죠. 그 감독관 있잖아요. 세탁 공장에 그 성추행하던 나쁜 놈. 공장장 같은 공장장 그 사람의 행태를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알고 그 이제 남편들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의심을 품고 세상을 살았던 게 아닐까. 남편들이 예. 그래서 모두의 아이는 그 공장장의 아이다라고 아이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아니 저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바이올렛의 딸이 성추행을 당하잖아요. 예. 매기. 예.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자기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일들을 있었다. 겪었다라고 했고 또 모두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봉장 안에서 일정하게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맞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뉘앙스가 뭔가 이 공장장이 어렸을 때부터 성추행을 하면서 이 모두한테 일정하게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흘러왔나 그래서 이 아이가 저는 약간 그런 대사들이 나올 때부터 이제 이 성폭력 당한 가해자의 아이인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긴 했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렇지 막 의심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입양을 보내고 막 그러는 게 좀 이해가 안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예. 자, 여기까지 오늘 영화 얘기는 서프로젝트 얘기는 서프로젝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